great craft about it. Firmino arrives, and Firmino scores against Arsenal again. That's Coutinho for Salah. Oh, that's brilliant! Mo Salah's header. 안녕하세요, 고랑입니다. 프리미어리그가 개막하고 한창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아마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팀은 리버풀과 맨시티 그리고 맨유가 아닐까 합니다. 물론 리버풀과 맨시티는 강력한 우승 후보라는 점에서, 그리고 맨유는 계속되는 부진과 무리뉴 감독의 거치해가는 점으로 핫하다는 것이 차이점인데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리버풀과 맨유의 위치가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는 점을 대부분의 축구 팬들이라면 기억하실 겁니다. 특히 리버풀의 암흑기하면 이 자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물론 당시 유로파리그에서의 체력 안배를 위한 로테이션용 라인업이었지만 지금의 강력한 리버풀 라인업을 떠올리면 정말로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오늘의 얕은 축구 이야기에선 2010-11 시즌의 어느 날 리버풀 유니폼을 입고 유로파리그를 누볐던 전설적인 라인업의 선수들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버풀의 골문을 든든하게 지키는 선수는 바로 페페 레이나입니다. 2005년 리버풀로 합류한 레이나는 첫 시즌부터 주전 키퍼였던 예지 두덱을 밀어내고 FA컵 우승을 견인했는데요. 전설의 더블 클러치와 발라당 시리즈, 풍선에 당했다 등 수없이 많은 명장면을 만들어내며 예능형 키퍼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사실 예능인 이미지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그의 뛰어난 실력이 묻힌 감도 있는데요. 0506 시즌부터 3시즌 연속 프리미어리그 골든글러브상을 수상하고 스페인 대표팀에서도 세컨드 키퍼로 활약했던 만큼 실력 역시 예능만큼이나 뛰어났습니다. 당장 레이나가 떠난 뒤 약 5년간 리버풀이 골키퍼 문제로 골머리를 앓은 걸 보면 레이나의 존재감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8시즌 동안 394경기를 소화하며 177개의 클린시트를 기록한 레이나는 13-14 시즌 나폴리 임대를 시작으로 길었던 리버풀 생활을 마감했고, 이후에 바이에른 뮌헨과 나폴리에서 활약하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AC밀란으로 이적하며 자신의 선수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선수는 빡빡풀의 멤버이자 리버풀의 왼쪽을 책임지고 있는 폴 콘체스키입니다. 콘체스키는 2010년 로이 호지슨 감독과 함께 풀럼에서 이적하며 리버풀의 새로운 멤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력은 대환장 파티 그 자체였는데요. 출전하는 경기마다 환상의 똥꼬쇼를 펼치며 리버풀에서의 짧은 경력에도 불구하고 팬들의 가슴속에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결국 10-11 시즌 겨울에 호지슨 감독이 경질되고 케니 달글리시 감독이 부임하자마자 그는 노팅엄 포레스트로 쫓겨나듯 임대를 떠났는데요. 이후 레스터시티와 QPR에서 뛰다가 질링엄으로 이적한 뒤로 계속해서 하부리그를 전전하며 선수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센터백의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선수는 리버풀의 원클럽 매니저 부주장으로 제라드와 함께 리버풀의 상징이 된 제이미 캐러거입니다. 리버풀의 연고지인 머지사이드주 출신으로 11살 때 1년 정도 에버튼에서 뛴 걸 제외하면 선수 생활의 시작부터 은퇴할 때까지 리버풀에서만 뛴 리버풀의 산 증인인데요. 1996년 1군 무대에 데뷔한 이후 뛰어난 판단력과 타고난 리더십으로 리버풀의 수비진을 이끌며 제라드와 함께 팀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후 한 차례 챔피언스리그 우승과 2차례 FA컵 우승, 3차례 리그컵 우승 등 수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리버풀의 영광을 함께했는데요. 17시즌간 737경기를 소화하며 리버풀 역대 출장 2위의 기록을 남겼고 2013년 은퇴하며 자신의 길었던 리버풀 커리어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후에는 스카이 스포츠에서 해설가로 활동하며 라이벌인 맨유 출신의 게리 네빌과 콤비를 이루었지만 올해 초에 한 맨유의 팬과 언쟁을 벌이던 도중 침을 뱉는 행위로 직무정지의 징계를 받았었는데요. 자숙의 기간을 거친 후에 이번 시즌부터는 다시 스카이 스포츠에서 해설가로서의 경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캐러거의 파트너는 11-12 시즌 리버풀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한 마틴 스크르텔입니다. 슬로바키아 국적의 스크르텔은 2008년 러시아의 제니트에서 리버풀로 이적했는데요. 빡빡풀의 대표답게 깔끔하게 밀어버린 헤어스타일과 강력한 인상에서 나오는 이미지만큼이나 터프한 수비를 펼쳤습니다. 특히 제공권에 강했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에서 쏠쏠한 득점을 보여주곤 했는데요. 간혹가다 저지르는 실수들이 팀을 수차례 위기에 빠뜨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4-15 시즌 아스널전에서의 붕대 투원 등 팀을 위한 헌신적인 플레이로 팬들에게 깊은 감명을 남긴 선수인데요. 8시즌 동안 320경기에 출전하며 팀의 암흑기를 함께 거쳤지만 나이로 인한 기량 하락으로 인해 결국 팀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2016년 터키의 페네르바흐체로 합류하며 리버풀 생활을 마감했는데요. 리버풀의 팬들에게는 준 레전드급의 선수로 아직까지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리버풀의 오른쪽을 수비하고 있는 선수는 바로 마틴 켈리입니다. 리버풀의 유스 출신인 켈리는 2008년 에인트호벤과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첫 1군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이후 허더스필드로 임대를 갔다가 10-11 시즌부터 팀의 로테이션급 선수로 활약하게 됩니다. 켈리는 중앙수비수 출신이기 때문에 탄탄한 피지컬을 지니고 있었고 팬들은 장차 캐러거의 뒤를 이을 대형 유망주로 성장해주길 기대했지만 잦은 부상이 그의 발목을 잡고 말았는데요. 유리몬 기질이 있었는지 수시로 반복되는 부상과 공백기들로 인해 기량이 점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 팬들을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리버풀에서 62경기를 뛴 채 2014년에 크리스탈 팰리스로 이적하게 되었는데요. 이후에는 꾸준히 팀의 주전 멤버로 활약하며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선수는 바로 덴마크의 사냥개 크리스티안 폴센입니다. 2010년 유벤투스에서 리버풀을 합류한 폴센은 호지슨 감독의 또 하나의 걸작으로 평가받는데요. 2005년과 2006년 덴마크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하는 등 잘나가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미 폴센은 예전에 미친 개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하고 패스미스를 남발하며 일부 팬들에게는 사냥개가 아니라 치와와를 데려왔다는 평까지 들었는데요. 결국 폴센은 리버풀에서 12경기 출장에 그치며 한 시즌 만에 프랑스의 에비앙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선수는 빡빡풀의 또 다른 주축 멤버였던 제이 스피어링입니다. 리버풀의 유스 출신인 스피어링은 2008년 에인트호벤과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1군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이후 10-11 시즌 도중에 부임한 달글리시 감독 체제에서 자신의 장기인 압박 능력과 수비력을 바탕으로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팀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가는 듯 했지만 작은 신장으로 인해 큰 체격의 선수들과 중원 싸움에서 힘을 쓰지 못했고 패스 능력 역시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12-13 시즌 볼튼으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이후 볼튼으로 완전 이적에 성공했고 주장에 임명되기도 하는 등 볼튼에서 계속 뛰다가 17-18 시즌을 앞두고 블랙풀로 이적해 선수 생활을 이어나갔는데요. 그는 리버풀에서 55경기 출장이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다음 선수는 세르비아의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밀란 요바노비치입니다. 10-11 시즌을 앞두고 벨기에의 스탕다르에서 이적한 요바노비치는 스탕다르에서 이적할 당시 스탕다르의 팬들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벨기에 리그를 정복했었고 밀란과 인테르, 레알 마드리드 등도 그에게 관심이 있었던 걸로 알려지며 더욱 많은 기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격수로 출장하길 원했던 요바노비치는 호지슨 감독 체제에서 토레스에 밀려 윙으로 출전해야만 했고 이는 부진한 활약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달글리시 감독이 부임하자 더욱 설 자리를 잃은 요바노비치는 리버풀에서 18경기 2골이라는 기록을 남긴 채 한 시즌 만에 다시 벨기에 리그로 돌아갔는데요. 스탕다르의 라이벌인 안더레어트로 이적하며 스탕다르 팬들에게도 유다노비치라는 야유를 들었습니다. 이후 안더레어트에서 뛰다가 요바노비치는 프로 선수 생활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리버풀의 또 다른 빡빡이 존조 셸비입니다. 셸비는 10-11 시즌 찰턴으로부터 영입되었는데요. 초창기에는 주로 교체 멤버로 활약했습니다. 이후 2012년에 리버풀과 장기 계약을 체결하며 팬들의 기대감을 높였지만 제라드에게 계속해서 밀리며 꾸준히 주전으로 나올 수는 없었는데요. 결국 도전을 택한 셸비는 리버풀에서 69경기 출장이라는 기록을 뒤로한 채 13-14 시즌을 앞두고 스완지 시티로 이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스완지에서 뛰고 있던 기성용과 만나게 되면서 한국 팬들에게는 더욱 친숙한 이름이 되었는데요. 이후 스완지의 에이스 노릇을 톡톡히 해내다가 15-16 시즌 중간에 뉴캐슬로 이적하게 됩니다. 뉴캐슬이 강등당한 이후에도 팀을 떠나지 않고 다시 프리미어리그로 승격시키는 데 큰 공헌을 했고 16-17 시즌 챔피언십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기성용이 뉴캐슬로 이적하게 되면서 약 2년 반 만에 두 선수의 재회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다음 선수는 역시 빡빡풀의 멤버 중 하나인 라이언 바벨입니다. 2007년 네덜란드의 아약스에서 리버풀로 이적한 바벨은 첫 시즌 49경기에서 10골로 준수한 데뷔 시즌을 보냈지만 이후 3년간 97경기에서 12골만을 기록하며 별다른 활약을 펼치지 못했고 결국 10-11 시즌 중반에 독일의 호펜하임으로 이적하게 됩니다. 이후 여러 클럽을 전전하며 선수 생활을 이어나갔던 바벨인데요. 현재는 터키의 베식타스의 주전 멤버가 되어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에는 리그 18경기에서 5골을 집어넣으며 팀의 15번째 터키리그 우승을 이끌기도 했고 네덜란드의 올 9월 A매치 명단에도 선발되며 나름대로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선수 역시 빡빡인데요. 바로 다비드 은고구입니다. 프랑스에서 연령별 대표팀을 거치며 맹활약을 펼쳤고 제2의 트레제게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은 은고구는 2008년에 리버풀로 합류하게 됩니다. 2009-2010 시즌에는 맨유와의 경기에서 골을 넣는 등 얼마간의 활약을 펼쳤으나 시즌 37경기에서 8골밖에 기록하지 못하며 서서히 팬들의 불신이 시작되었는데요. 10-11 시즌 리그 개막전인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골을 기록하며 한국 팬들에게는 금고구라고 불리는 등 드디어 포텐이 터지나 했지만 잔부상이 많았던 토레스의 빈자리를 메꾸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결국 자신에게 온 기회를 잡지 못하고 시즌 38경기에서 8골에 그치며 수아레즈의 영입과 함께 팀을 떠나게 됩니다. 리버풀에서 94경기에 출장한 그는 이후 볼튼을 시작으로 스완지, 스타드 드 랭스 등을 거쳐 현재는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리버풀 암흑기의 시작을 알렸던 전설적인 라인업에 등장하는 선수들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시즌 이후로도 몇 년간 침체되었던 리버풀을 살린 구세주가 바로 현 감독인 위르겐 클롭 감독입니다. 클롭 감독의 부임 이후 영입되는 선수들은 좋은 활약을 선보이고 있고 팀의 성적 역시 계속해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 역시 적재적소에 알맞은 선수들이 영입되며 정말로 이번에는 팬들이 염원하던 리그 우승과 지난 시즌 문턱에서 놓쳐버린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클롭이 이끄는 새로운 리버풀이 이번 시즌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를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